네,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는 성질이 더러워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0.5초도 안 돼서 바로 맞받아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녹음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쟤랑 어떻게 같이 일해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좀 변명을 시작으로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방송했던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죠? 본인은 책도 쓰고 그리고 방송 경력도 좀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되게 잘 나간다는 자부심이 좀 컸던 분인데, 그래서 그 분이 쓴 책 때문에 방송국 그 작가님께서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을 위해서 방송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벽다리 같은 게 굴러와가지고,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 그 앞에 있는 소의 황소 거시기를 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그 이야기 하느라고 녹화가 중단될 정도로 온 스태프들이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언짢으셨겠죠. 근데 사실 그분과 저와 처음에 같이 방송을 할 때부터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랑 동갑내기셨는데, 저는 되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데, 저는 그때 주임이었고, 그분은 같은 증권 업종에 있는데, 근무하는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죠. 저는 주임이었고, 그분은 차장님이었습니다. 근데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그분 왜 아직까지 주임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사실 계약직으로 이렇게 옮기고 정직원 되고 그러니까, 좀 승진이 늦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이직을 좀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원래, 이직하면 승진하면서 이직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았죠. 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참지 못하고 바로 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 3세판은 기다립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좀 언짢았던 차에, 스태프들이 잠깐 그 미팅 자리에서,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 미팅 자리에서, 이제 잠깐 스태프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출연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너무 어렵지 않냐. 주식이 어려워서 과연,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스태프들이 다시 들어와서 미팅이 시작되는데, 제가 그때 또다시 스태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식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빡 돌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그런 약간 긴장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어디서 녹화됐냐면, 스튜디오가 아니라, 미술관이라든가, 화랑, 아니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곳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가 끝나고 이제 그 촬영장으로 가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됐고, 저희가 갈 때쯤 되면 이미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도착하시고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이제 제가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감독, 작가님, PD님 다 있는데, 이주임, 나 이주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쁘다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길래,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저랑 동갑내기인데, 얘가 나를 까려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참고 그 이상을 참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가 이제, 방송이 우리가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둥이로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그 팟빵 게시판에 정민님 씨께서 제 감성이 좋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감성이 좋다라고 칭찬받을 건 아니고요. 팩트는 이거죠. 뭐 그분도 그렇게 미녀는 아니었어요. 예. 그분이 그렇게 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만만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꽤 오랫동안 좀 연애를, 이 롱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뭐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통화하면서 이제 뭐 자기야 우리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는데 뭐 아이 하나 만들까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럴까 이러다가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야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야 그 싸가지를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워낙 좀 이렇게 강성이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저도 제 스스로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야, 그 둘의 작품은, 야, 그건 감당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캐릭터가 있죠. 뭐 여하튼,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여리여리하고, 예, 좀 그런, 조근조근하고, 예, 목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배우 이영애 씨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뭔가 탁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돈다방 미쓰리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돈다방 미쓰리에 이제 길들여지셨죠. 이 돈다방 미쓰리가 뿜어내는 이 에너지에 이제 중독이 되신 거고, 최근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시장이 지금 증시가 저렇게 고공행진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초치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인분들한테는 작년 10월 달부터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했고, 방송에서는 제가 거의 공식적으로 올 초부터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돈다방 미쓰리 연초에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쟤는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니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올해 뭐 금리를 2번 하니 3번 하니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금리를 인하해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올해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반등하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미 돈다방 미쓰리는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올해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못했을 때 미리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쟤는 도대체 뭘 보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터무니없어 보이죠.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처음에 실시할 때도 대부분 길게 가지 않을 거야, 뭐 미국이 이길 거야, 뭐 중국이 잽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미쓰리가 하는 얘기가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뉴욕 주식시장이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어쩌고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텀을 좀 길게 놓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텀이 길구나. 뭐 당장 증권사들이 7월 말경에 증시가 좋으면 8월 달에 강세를 생각하고 또 7월 말에 만약에 뭐 증시가 약세면 8월 달에 변동성이 클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즉 전망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길들여지셨다면 돈다방 미쓰리는 텀은 좀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떠한 이슈가 아니라 그 이슈가 어떻게 변질될 거고 어떻게 사그러질 거고 어떻게 발전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가는 방송이니까 그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색깔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야 되게 생뚱맞다. 아니 장이 좋은데 뭔 소리야? 이렇게 예,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요.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 끝나기 전입니다. 이미 원고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미국 종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먼저 시작하고, 다우지수가 어떻게 끝났고, 나스닥이 어떻게 됐고, 이 내용은 2부에서 다시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 조금 포맷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롭게 들으실 수 있고 또 돈다방 미쓰리는 이 방송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20%만 참조하시고 다른 경제 방송도 들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 얼른 들으시고 또 다른 방송도 들으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좀 빨리 방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부에서 간단하게 이미 국제유가, 국제금값은 다 나왔어요. 그냥 다우지수, 나스닥, S&P 종가로 어떻게 끝났는지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뉴욕 주식시장,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정책 관련 공약, 리베이트 금지 조항이 철회됐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재미있게 달아보려고 했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코빅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코빅에서 개그맨 이진호 씨인가요? 이진호 씨가 가족 오락가락관이라는 코너에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꽝이유. 그러다가 이제 꽝 때문에 내가 미쳐, 꽝 때문에 내가 미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콩 때문에 내가 미칠 거라고 오늘 그런 제목을 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설명해드리면서 좀 앞서가지만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미국이 이란을 대놓고 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연합군을 만들어서 칠 가능성이 있다. 자, 일본은 긍정적이고 아마 미국은 야, 대한민국, 니네도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 가지고 온다며? 야, 니네도 파병해.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 재미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5.8달러, 0.4% 하락해서 1,406.7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양호했다. 아니 젠장 맞을 0.1% 나온 게 뭐가 양호냐? 에이, 야 예상치는 변함없음이었거든. 야 너는 돈다방 미쓰리 안 듣냐? 거기서 미쓰리가 그러잖아.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월 대비 변함없음은 뭐다? 후퇴다. 즉 말은 전월 대비 변함없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해진 거를 인정한 건데 그래도 마이너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야 전월 대비 변함없었는데 0.1% 증가해서 잘 나온 거야 라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23센트 0.4% 하락해서 60.9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오펙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년도에 전 세계 원유 사용 전망치를 올해보다 134만 배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927만 배럴 사용할 것이다. 한 달 전에도 얘네가 오펙 보고서를 보면 오펙이라든가 에너지정보청 이런 곳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 지난번에는 보고서를 내는 유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는 세 군데 모두 올해 원유 수요량을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전망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년의 전망치를 올해보다 덜 쓸 거다라고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요, 열대성 폭풍. 상당히 강력한, 예, 뭐, 폭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걸프만 정유 업체들의 생산 중단 소식, 뭐, 그 멕시코만에서 뭐, 정유에 관련된 것들 다 철수시켰고, 그 정도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란과 영국의 갈등, 이 문제도 국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예, 재료가 되기는 했었는데, 무엇보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결국 금리 인하는 이게 무슨 연병, 무슨 뭐 예방적 차원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냥 안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국도 금리 인하, 또 뭐 ECB도 양적 뭐 돈 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오펙 보고서에서 내년도 수요량이 좀 줄어들 거예요라고 했던 그 보고서 하나가 국제 유가를 상승시켰다기보다는 아, 수요가 줄어드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이날 0.4%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은 전월 대비 변함없음이었는데 0.1% 증가됐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목요일이다 보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3,000명 감소. 20만 9천 명 기록했습니다. 시장 이상은 22만 4천 명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4월 달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전월 대비 잘 나왔고 전월 대비 못 나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쓰리가 많은 경제 지표들을 다 풀어드리면서 뭐 PMI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든가 필라델피아 지수, 시카고 지수 같은 거는 기준선이 0이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이게 방향성을 잃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만약에 뭐 7월 말에 증시가 안 좋았다. 그럼 증권사들은 당장 8월 달에 증시를 7월 달 말에 8월 달 보고서를 쓸 당시에 증시가 안 좋았다면 8월 달에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단어는 뭔가 방향성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지금 전월 대비 13,000명 감소됐다라기보다 이제 어느 쪽의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그 전에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드리는, 주식이 밑바닥에서 뭐 몇 개월 동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자, 이제 좀 올려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살짝 간보기식으로, 예, 이렇게 꿈틀꿈틀하게 하는 그런 액션들. 아니면, 주식이 높은 가격에서 더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락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이게 변동성을 보일 때, 그거는, 어찌됐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좀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고용이 너무 좋았다. 특히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인데, 이 30만 건을 지금 거의 몇 년째 하회하고 있거든요. 2017년인가요? 2016년, 201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어마, 허리케인 하비 얘네들이 7월 달인가 8월 달에 미국을 강타함으로써 29만 8천 명을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허리케인 영향이었고 일시적인 거였고 그때 잠깐 그 30만 건 미만이라는 기록을 깰 뻔했는데 깨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뭔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거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여러분 국제 금값 뭐 1,200달러 안착을 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00달러 안착할 거요라고 말씀드릴 때 1,200 안착하고 절대 1,200을 안 깨는 게 아니라 1,200을 기준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평균적으로 1,200달러를 만들어 낼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200달러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값이 올라갈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제가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써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느 순간 23만 건이
이제 기준선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23만 건이 딱 됐을 때 뭐 절대로 23만 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23만 건 갔다가 뭐 22만 3천 건도 갔다가 들락날락 하죠. 예. 여러분들 몇 달 전에 뭐 이날 나온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3,000명 감소했지만 이미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앞에 몇 달 동안에 몇 번 정도 23만 건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살짝 터치했던 그 23만 건을 이제 바닥에 방석처럼 깔고 앉기 위한 그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제가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끝난 이 7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85% 상승해서 27,088포인트, 나스닥이 0.08% 하락해서 8,196포인트, S&P 500이 0.23% 상승해서 2,999포인트, 즉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지수와 S&P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한, 즉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증시보다 앞서 끝난 유럽 증시는 하락했죠. 그동안 이제 뭐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핵심 그 재료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하원 증언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뭐 시장에서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하니까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유럽 증시는 아유 이제 약발이 다 했네. 뭐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유럽 증시는 하락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하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2부에서 전해드릴 거고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뭐 올라가긴 했으나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나 인생이나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건 없으니까 뭐 더 갈 때 가더라도 쉬었다 가고 아니면 어쨌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뉴욕 증시 확인했으니까 2부에서 바로 글로벌 이슈 체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유동성이 인간을 지배한다. 거기에 대한 지금 유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 말고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유료 방송을 해주세요라고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